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반찬통이 3개 있었죠.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김치는 물러 보였고 멸치볶음은 딱딱해 보였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 창문 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더군요. 저녁을 거를까 생각했는데 배는 고팠거든요. 밥을 한 공기 퍼서 김치만 올리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귀에 안 들어왔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밥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던 게 생각났거든요.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그렇게 혼자만 있지 말고 사람 좀 만나봐.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넘겼어요. 나 괜찮아. 친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소개해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저는 손을 멈췄어요. 소개? 응.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죠. 소개라는 말이 낯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도연아. 그 사람. 한번 만나볼게. 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봐.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 보였죠.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며칠 뒤 저는 역 앞 커피숍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사람들이 많더군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를 찾았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죠. 커피를 시킬까 생각했는데 목이 말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중간 키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옷차림이 단정했죠.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안경을 쓰고 있더군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저도 눈이 마주쳤죠. 여자가 작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김도연 씨 맞으시죠? 저는 일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서은주 씨시죠? 네.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에요. 저도 이쪽은 오랜만이라 좋네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돌아와서 앉으니까 은주 씨가 창밖을 보고 있더군요. 저도 따라서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고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은주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실 커피숍은 잘 안 와요.
그럼 평소엔 뭐 하세요? 집에 주로 있어요. 가끔 산책하고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잔을 앞으로 밀어줬죠. 은주 씨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은주 씨도 잔을 들었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대더군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답했죠. 아내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은주 씨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대답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떨렸거든요.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헤어질 때 은주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싫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들어 인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는데 왠지 덜 적막하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은주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오늘 만나 뵈어서 반가웠어요. 편히 쉬세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 뒤로 은주 씨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문자였죠. 오늘 날씨 좋네요. 진지 드셨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요. 네,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밤 9시쯤이었죠. 도연 씨,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은주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냥 심심해서요.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30분쯤 통화를 했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늘 뭐 했는지, 저녁은 뭐 먹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끊기지 않더군요. 전화를 끊을 때 은주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통화해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싫지 않았거든요. 그러세요.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전화가 안 오면 이상했어요. 어느 날 은주 씨가 물었어요. 도연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저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려니까 좀 무섭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무슨 병원인데요? 건강검진이요. 별거 아닌데 그냥 누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특별히 할 일은 없었죠. 네, 갈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은주 씨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저도 따라서 기분이 나아졌죠. 검진 날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갔어요. 은주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병원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은주 씨가 제 옆에서 걸었는데 발걸음이 작더라고요. 저는 속도를 줄였죠. 병원 대기실에서 은주 씨가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죠. 은주 씨가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조금 기다려야 한대요.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은주 씨도 가만히 앉아 있었죠. 도연 씨, 은주 씨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렇게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많이 떨렸을 거예요. 저는 잠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었죠. 별 말씀을요. 검진이 끝나고 우리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은주 씨가 국밥을 시켰고 저는 비빔밥을 시켰죠. 맛있네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은주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도연 씨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요. 가족들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명절에나 연락하는 정도죠. 우리는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따뜻하더군요. 도연 씨, 저기 공원 있는데 잠깐 걸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충분했죠. 그럽시다. 공원은 넓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보였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참 좋네요. 이렇게 걷는 거, 은주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혼자 걸으면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은주 씨가 멈춰 섰어요. 저도 따라서 섰죠. 도연 씨,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런 말해도 될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주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될까요? 친구처럼요. 아니면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은주 씨를 봤죠. 아니면요?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주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은주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밝게요. 저도 따라서 웃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화도 보러 갔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석 달쯤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 씨가 제 집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해 먹자고 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뒤에서 물었죠. 도연 씨, 저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손을 닦으면서 돌아섰어요. 은주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죠.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수건을 쥔 손이 떨렸죠. 결혼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은주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연 씨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은주 씨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죠.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결혼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뒤 저는 은주 씨를 다시 만났어요. 커피숍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은주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은주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손을 꽉 잡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 몇 명만 부르는 작은 식이었어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간단하게 밥을 먹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똑같은 집이었는데 왠지 달라 보이더군요. 은주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도연 씨, 은주 씨가 불렀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을 봤어요. 네,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은주 씨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거실로 왔어요. 제 맞은편 소파에 앉더군요. 뭐가요? 은주 씨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죠. 도연 씨, 우리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통장이요? 네. 이제 부부잖아요. 그런데 각자 따로 관리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신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도 괜찮은데요. 은주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생활비 쓸 때도 그렇고 이것저것 정리하려면 같이 관리하는 게 편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통장을 함께 쓴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간단해요. 통장 하나에 같이 넣고 필요할 때 같이 쓰는 거죠. 부부는 다들 그렇게 해요. 은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 안 그러면 매번 누가 얼마 냈는지 계산하기도 그렇고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은주 씨를 봤죠. 그럼 언제 정리할까요? 내일 은행 가요. 같이요. 은주 씨가 밝게 웃었어요. 저는 따라서 웃었는데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은주 씨도 벌써 일어나 있었죠.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도연 씨, 진지 드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죠. 은주 씨가 제 맞은편에 앉더군요. 오늘 은행 10시쯤 가요. 네.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주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은주 씨가 제 손을 톡 쳤어요. 저는 웃었죠. 억지로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으려고 했는데 은주 씨가 먼저 뽑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더군요. 108번 고객님. 방송이 나오자 은주 씨가 일어섰어요. 가요.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창구로 갔죠. 직원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공동명의 통장 만들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 있으시죠?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은주 씨도 꺼냈죠.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작성해 주시고요. 인감도 필요하신데 가지고 오셨나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도연 씨, 인감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어요. 인감이 있었죠. 여기요. 직원이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귀가 멍해지는 것 같더군요. 도연 씨, 은주 씨가 제 팔을 살짝 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서명하셔야 돼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여기도요. 은주 씨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저는 또 이름을 썼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처리되셨습니다. 카드는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렸죠. 다 됐어요. 이제 편하죠? 은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은주 씨가 옆에서 따라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 씨가 말했어요. 다음엔 부동산 등기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부동산이요? 네. 집 말이에요. 지금은 도연 씨 명의잖아요. 그것도 공동 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편할 거예요.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은주 씨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왜요?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네.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요.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발밑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죠. 도연 씨, 점심 뭐 드실래요? 은주 씨가 부엌에서 물었어요. 저는 거실로 걸어가면서 대답했어요. 아무거나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통장을 같이 쓰는 게 맞나? 집까지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답은 안 나왔죠. 도연 씨, 은주 씨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웃으려고 했어요. 입가만 올라갔죠.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은주 씨가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요. 은주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그 손을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보였죠. 저는 통장을 꺼내서 봤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아내랑 같이 모았던 돈.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죠. 문 밖에서 은주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 저녁 됐어요. 네, 갈게요. 저는 일어섰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깊어 보이더군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주 씨가 웃으면서 저를 맞았죠.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은주 씨가 물었어요.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저는 억지로 삼켰어요. 은주 씨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죠. 많이 드세요.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도연 씨는 쉬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는데 푹 쉬세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괜찮을 거야. 부부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희미하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매일 아침 신문을 가져다 줬어요. 커피도 끓여줬죠. 도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신문을 펼쳤어요. 그런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도연 씨, 은주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 오늘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저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서류요? 집 서류요. 등기부등본이랑 그런 거.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정리해 두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도연 씨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서류 정리 같은 건 아내가 다 했었거든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서류 어디 있어요? 저는 방을 가리켰어요. 방 서랍에 있어요. 은주 씨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뒤에 은주 씨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봉투를 봤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다 들어있었죠.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잘 정리해서 보관할게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은주 씨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카드도 받아야 하고.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은주 씨가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은주 씨가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만히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씨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요. 카드도 받았고요. 은주 씨가 카드를 보여줬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계좌는 은주 씨 명의였어요. 이건 도연 씨 카드예요. 필요하면 쓰세요. 저는 카드를 받았어요. 플라스틱이 차가웠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부부인데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참, 도연 씨. 네.
인감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지금 쓰시는 거 오래됐잖아요. 새로 파면 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지금껏 쓸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믿으시죠?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네, 믿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겁더군요. 다음 날 은주 씨가 또 외출했어요. 인감 만들러 갈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혼자 남았어요. 저는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텅 비어 있었어요. 서류가 다 없었어요. 저는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2시간쯤 지나서 은주 씨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요. 새 인감 여기 있어요. 은주 씨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빨간 인감이 들어있더군요. 이제 이걸로 쓰시면 돼요. 네. 저는 인감을 봤어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낯설었죠. 도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은주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푹 쉬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저 내일 동사무소 좀 갔다 와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서류 떼야 하는 게 있어요. 도연 씨 것도 필요한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좀 피곤해서요. 혼자 다녀오세요. 그럼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위임장이요? 네. 제가 대신 떼려면 필요하거든요. 은주 씨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렸죠. 고마워요. 은주 씨가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은주 씨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더군요. 점심때쯤 은주 씨가 돌아왔어요. 다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은주 씨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은주 씨가 라면을 끓였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었어요. 뜨거웠는데 맛이 없었어요. 도연 씨, 네. 저 물어봐도 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요? 도연 씨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앞으로 생활비 계획 세우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 5천만 원쯤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저는 다시 라면을 먹었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없더군요. 어둠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뭐가요? 서류요.
이제 필요한 건 다 제가 관리하니까 편하시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네. 겨우 한마디 했어요. 은주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아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류도, 통장도, 인감도 다 은주 씨한테 넘어갔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더군요. 차가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어요. 은주 씨가 거실로 왔어요. 도연 씨, 네. 은주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무슨 말이요? 은주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 집,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편하다니요? 계단도 많고 화장실도 낡았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집이긴 했죠. 아내랑 30년을 산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살만한데요. 도연 씨는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힘들어요.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집을 판다고요? 네. 아파트가 훨씬 편할 거예요. 관리도 쉽고 교통도 좋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저 진짜 힘들어요. 매일 여기서 사는 게 은주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손을 비볐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죠. 집을 팔아야 하나. 이 집엔 추억이 많았어요. 아내랑 같이 벽지를 바르던 날, 아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눈을 감았어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매일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연 씨, 아파트 보러 갈래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약속이 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은주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 친구가 부동산 하는 사람 소개해줬어요.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꼭 그래야 해요? 네. 그냥 상담만 받아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부동산에 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죠. 책상 하나에 의자 몇 개. 중개인이 웃으면서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집 내놓으시려고요?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네. 알아보러 왔어요. 어디 사세요? 은주 씨가 주소를 말했어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두드렸죠. 아, 그 동네요. 요즘 시세가 괜찮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2억. 평생 모은 돈이 담긴 집이었거든요. 2억이요? 제가 물었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시세가 그 정도예요. 급하게 파시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도연 씨, 어떠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일단 알아보러 온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은주 씨가 받았죠.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렸죠. 도연 씨, 괜찮으세요? 네. 집 팔면 2억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되잖아요. 은주 씨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은주 씨는 자주 부동산에 갔어요. 다녀올게요. 어디 가세요? 부동산이요. 시세 좀 더 알아보려고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아파트 전단지를 들고 왔죠. 도연 씨, 이 아파트 어때요? 새 건데 가격도 괜찮대요.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봤는데 눈에 안 들어왔어요. 좋네요. 여기 한번 보러 갈래요? 다음에요. 언제요? 나중에요. 은주 씨가 전단지를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도연 씨,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그래요. 집 파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네, 싫어요. 이 집은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요. 은주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은 안 나왔죠. 며칠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은주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집 보러 오신대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뭐라고요? 집 보러 오신대요. 사진만 찍고 가실 거래요. 제가 허락했나요? 은주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한번 보시는 거니까요. 싫어요. 도연 씨, 싫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주 씨가 입을 다물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문 밖에서 은주 씨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용해졌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은주 씨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안 했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도연 씨, 은주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연 씨,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해요.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은주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요. 정말요? 네. 집 팔아요. 은주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산 집을 떠나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은주 씨는 매일 부동산에 갔어요. 매수자 찾았대요. 벌써요? 네. 빨리 계약하면 좋을 것 같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일주일 뒤 계약날이 잡혔어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내일 부동산 가요. 네.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거실, 부엌, 방.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벽에 난 작은 흠집도 보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장난치다 생긴 거였죠.
부엌 창문도 봤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여기서 햇빛을 쬐곤 했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일찍 일어났어요. 도연 씨, 일어나세요.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더 깊어 보이더군요.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은주 씨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가요.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죠. 열쇠가 덜컹거렸어요. 부동산까지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중개인이 웃으면서 맞았죠. 어서 오세요. 매수자분은 곧 오실 거예요. 저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땀이 났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죠.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종이 뭉치였죠. 여기 계약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은주 씨가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가격은 1억 9천만 원. 잔금은 한 달 뒤에 지급하시고요.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저는 듣고 있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도연 씨, 여기 서명하세요. 은주 씨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펜 끝이 흔들렸죠. 여기요. 은주 씨가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저는 이름을 썼어요.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제가 말했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쪽에 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죠.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하더군요. 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을 크게 쉬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다 작성하셨어요.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중개인이 도장을 내밀었어요. 은주 씨가 받았어요. 제가 찍을게요. 은주 씨가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렀어요. 빨간 자국이 찍혔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매수자가 일어났죠.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도연 씨 가요. 은주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가웠어요. 다 끝났어요. 한 달 뒤에 잔금 받으면 이사 가면 돼요. 은주 씨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집이 보였죠. 멀리서요.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달이 떠 있더군요. 이제 이 집도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는 이사갈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도연 씨, 여기 어때요? 전단지를 보여줬죠. 저는 봤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좋네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은주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도연 씨, 저한테 화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 안 났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알았어요. 은주 씨가 전단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잔금 치르는 날이었죠. 은주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오늘 잔금 받으러 가요. 네. 부동산에 갔어요. 매수자가 와 있었어요. 잔금 입금 완료됐습니다. 중개인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1억 9천만 원. 숫자가 찍혀 있었죠. 잔금 입금 완료됐습니다. 중개인이 저를 봤어요. 도연 씨 통장 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중개인이 받아서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죠. 입금 완료됐습니다. 1억 9천만 원 확인하세요. 저는 통장을 받았어요. 숫자가 찍혀 있더군요. 은주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도연 씨, 집 가서 우리 공동 통장으로 옮겨요. 왜요? 아파트 계약금 내야 하잖아요. 관리하기 편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중개인에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나왔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 뱅킹을 켰어요. 여기로 이체하세요. 은주 씨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공동명의 통장이었죠. 저는 1억 9천만 원을 입력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확인 버튼 누르세요. 저는 클릭했어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은주 씨가 핸드폰으로 확인했죠. 잘 들어왔네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저는 빈 화면을 봤어요. 1억 9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제 통장이요. 관리하기 편하게요. 은주 씨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중개인이 받았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왜 당신 통장으로 넣어요? 은주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집인데. 도연 씨,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믿으시죠?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죠.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수자도 불편한 표정이었고요.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개인이 은주 씨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입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통장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더군요. 도연 씨,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집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보았죠. 떨리고 있었어요. 1억 9천만 원이 은주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더군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알 수 없었어요. 이사는 일주일 뒤에 했어요. 아파트는 역 근처였죠. 깨끗했어요. 새 건물이었거든요. 짐을 옮기는 날, 저는 옛날 집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텅 빈 거실이었죠.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도연 씨 가요. 은주 씨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죠. 그렇게 30년을 산 집을 떠났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죠. 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넓더군요. 어때요? 좋죠? 은주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주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죠. 짐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제 방을 정리했어요. 책장을 놓고 옷을 넣었죠. 은주 씨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은주 씨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과 달랐죠. 아침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은주 씨가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토스트를 구웠어요. 혼자 먹었죠. 은주 씨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은주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나가실래요? 아니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은주 씨,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은주 씨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아니요. 왜요? 요즘 말이 없으셔서요. 피곤해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혼자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봤죠. 야채랑 고기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조용했어요.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은주 씨가 없었어요. 방문이 닫혀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 짐을 내려놓았어요. 냉장고에 넣었죠.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어요. 은주 씨, 제가 왔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렸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안 들렸죠.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밥을 했어요. 반찬도 꺼냈죠. 은주 씨, 저녁 됐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가 나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죠. 저는 밥을 퍼서 드렸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죠. 저도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맛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거의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배가 안 고파서요. 은주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났죠. 먼저 들어갈게요. 네.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밥그릇을 봤어요. 반 이상 남아있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보였어요. 다른 집들이었죠.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죠. 밤 9시였어요. 문득 궁금했어요. 통장은 어디 있지? 저는 일어났어요.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없었어요. 거실장도 봤어요. 없었죠. 방으로 갔어요. 제 방이었어요. 서랍을 뒤졌는데 없었거든요. 은주 씨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죠. 은주 씨. 네. 통장 어디 있어요?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대답이 들렸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피곤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요. 알았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어.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은주 씨 방문을 받죠. 닫혀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어요. 한 잔 마셨죠.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가 나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은주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좀 나갔다 올게요.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더군요. 이게 뭐지? 생각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은주 씨는 자주 외출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어디 다녀오세요? 제가 물으면 대답이 간단했어요. 친구 만났어요. 볼일 봤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봤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죠. 죄송한데요. 이 카드 승인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직원이 다시 긁었어요.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저는 지갑을 뒤졌어요. 다른 카드가 없었죠. 이 카드밖에 없었거든요. 현금으로 할게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봤죠. 30,000원어치였어요. 죄송한데요. 일부만 살게요. 저는 물건 몇 개를 빼냈어요. 고기랑 과일을 20,000원어치만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손에 든 봉지가 가벼웠는데 발은 무거웠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가 거실에 있더군요.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은주 씨 맞은편에 앉았죠. 은주 씨, 네, 카드가 안 돼요. 은주 씨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아까 마트에서 카드를 썼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아, 그거요. 은주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한도를 줄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돈 관리 때문에요.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잖아요. 저 별로 안 쓰는데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장을 봐요?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고 싶은데요. 도연 씨, 돈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죠. 네. 겨우 한마디 했어요. 은주 씨가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못 쓰게 했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뭔가 이상해. 답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어요. 우체부였어요. 등기 우편이요. 저는 받았어요. 우체부가 갔죠. 봉투를 봤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죠. 서류가 나왔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서류를 읽었어요. 글자가 흔들렸어요. 은주 씨가 이혼을 신청했어요. 저한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렸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혼이라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씨가 들어왔죠. 다녀왔어. 은주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제 손에 든 서류를 봤어요. 그거 받으셨네요. 저는 은주 씨를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은주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 잘못은 없어요. 그냥 저는 못 살겠어요. 집도 팔았잖아요. 돈도 다 당신 통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주 씨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도연 씨,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서류를 손에 쥐었죠. 당신 저한테 뭐 한 거예요? 집도 팔고 돈도 다 가져가고 저 도연 씨한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우리가 같이 관리하기로 한 거잖아요. 같이 관리요? 제가 통장 한 번이라도 봤어요? 은주 씨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답하세요. 도연 씨. 은주 씨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는데 슬펐어요. 결혼할 때는 왜 저한테 잘했어요? 왜 병원도 같이 가고 전화도 매일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예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주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어요. 글자가 보였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있었죠. 은주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요. 저는 그 불빛을 봤어요. 이게 끝인가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집,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믿었던 사람, 다 사라졌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하더군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 있었고 은주 씨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주름이 더 깊어 보였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 보였거든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죠. 은주 씨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가 나왔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쪽을 봤어요. 은주 씨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 씨가 먼저 시선을 돌렸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명령하듯이요. 은주 씨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친구 집이요. 언제 오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통장 좀 보여주세요. 잠깐 조용했어요. 나중에요. 지금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 씨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없더군요. 도연 씨,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제 돈인데요. 우리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바빠요.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거든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은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울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통장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답장이 안 왔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나중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은주 씨는 집에 안 왔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없었죠. 계란 몇 개만 있더군요. 계란을 삶았어요. 밥을 한 공기 퍼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은주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계세요? 답장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문을 봤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은주 씨는 안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이 다 떨어졌어요. 마트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카드가 안 됐죠.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갔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먹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삼키기 힘들었죠. 은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0번쯤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제발 연락 좀 하세요. 통장이라도 보여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답장이 없었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더군요. 이게 뭐지? 생각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일주일쯤 됐을까요?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은주 씨 방문 앞에 섰죠.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었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가 아니었어요. 택배 기사였죠. 택배요. 저는 받았어요. 택배 기사가 갔어요. 상자를 봤어요. 은주 씨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거실에 놓았어요. 그날 저녁 은주 씨가 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주 씨가 들어왔어요.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어디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주 씨가 신발을 벗었어요. 친구 집이요. 일주일 동안이요? 네. 대답이 짧았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바빴어요. 은주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택배 상자를 봤죠. 택배 왔네요. 상자를 들었어요. 방으로 가려고 했죠. 저는 은주 씨 앞을 막았어요. 은주 씨, 비켜주세요. 통장 좀 보여주세요.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도연 씨, 지금은 안 돼요. 언제요? 대체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정리하고 나서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 비켜주세요. 저 피곤해요.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가 컸어요. 은주 씨가 움찔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럼 대답을 하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 하세요. 은주 씨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죠. 은주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딸각,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은주 씨,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어요. 조용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은주 씨, 나와요. 안에서 소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문 앞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그 다음날 아침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가 나왔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은주 씨, 은주 씨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더군요.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거기로 연락하세요. 종이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뭐라고요? 여기 제 명의예요. 나가주세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요. 은주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갔죠. 은주 씨, 제가 불렀어요. 은주 씨가 멈췄어요. 돈은요?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씨가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봤어요.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집에서 나가라고.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여보세요. 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죠.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상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서은주 씨 쪽에서 설명 들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은 합의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재산 분할은.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 잘 안 들렸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집 매각 대금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아서 전액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집 매각 대금은 도연 씨 혼인 전 재산이고 혼인 기간도 짧아서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달, 길면 6개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시면 되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거든요. 임시 거처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저는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지관에 들렀어요. 상담원을 만났어요.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서 썼어요. 손이 떨렸죠. 한 달쯤 걸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더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임대주택 연락이 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역에서 멀었죠.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거든요. 은주 씨는 그동안 집에 안 왔어요. 저는 혼자 이삿짐을 쌌죠. 마지막 날 저는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몇 달 살았던 곳이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열쇠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문을 닫았죠. 새 집으로 갔어요. 좁았어요. 창문도 작았고요. 짐을 풀었어요. 책장을 놓고 이불을 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죠. 편의점에서 산 거였어요. 맛이 없더군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목록을 봤어요. 은주 씨한테 걸었던 전화들이 보였죠. 저는 은주 씨 번호를 지웠어요. 하나하나요. 문자도 지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냈던 문자까지요. 오늘 만나 뵈어서 반가웠어요. 그 문자를 읽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사라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가 있었죠.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거였거든요. 읽었어요. 천천히요. 재산분할 협의, 이혼 조정,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변호사가 말했던 금액이었죠.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접었어요. 가방에 넣었죠.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었더군요. 많이요. 눈가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도 더 휘어진 것 같았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금이 가 있었어요. 낡은 집이었거든요. 이제 혼자구나 생각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죠. 따뜻하게요.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요. 오랜만에 아내를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나서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죠.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더군요. 저 멀리서 버스가 지나갔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그렇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죠. 밥을 먹었어요. 어제 남은 도시락이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복지관에 갔어요. 상담원을 만났어요. 연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이름을 썼죠. 주소도 쓰고요. 처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왔어요.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계속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작은 방이었어요. 그래도 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세우고요. 벽을 봤어요. 흰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제 여기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일흔 가까운 나이에 다시 혼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죠.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연금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 명의였거든요. 이게 전부였어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심하자. 다시는 속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봤어요. 한참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저녁을 준비했죠. 라면을 끓였어요. 먹었어요. 뜨거웠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폈어요. 누웠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저는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